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만든 토트넘 포스테콜루 감독이 생방송에 출연해 해리 케인의 부진한 활약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직접적으로 손흥민을 언급하는 분석을 들어보세요.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소개하면서 해리 케인의 잉글랜드 부진을 완전히 분석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면을 예로 들어 경기 후 상황을 분석해보세요. 잘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언급한 장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모든 열쇠를 손흥민이 쥐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풋볼 매거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잉글랜드가 26일 오전 4시 독일 케른의 컨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유럽 선수권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슬로베니아에 0에서 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성적에서는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가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슬로베니아전은 결국 무득점에 그쳤고 0에서 0으로 1득점만 더 추가하며 간신히 조 1위를 지키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당황스러운 경기였다고 합니다. 사우스게이트는 4-2-3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조던 픽포드가 골문을 수비했고 키어런 트리피어, 마크 게이, 존 스톤스, 카일 워커가 포백을 구성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와 코너 갤러거가 두 명이 수비수다. 세컨드 스트라이커 주드 벨링엄, 왼쪽 윙어 필 포든, 오른쪽 윙어 에부카요 사카, 원톱 해리 케인이 선발 출전했지만 팀은 타이틀 경쟁자로 자리잡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하며 포지션을 바꿨다. 나타나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경기는 계속 부진했고 별다른 공격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부카요 사카는 전반 20분 골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돼 경기가 무산됐다. 그날 생방송 한 ITV 패널리스트는 잉글랜드가 전반과 후반 내내 공격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고 해리 케인이 공을 받지 못한 채 최전방에서 고립되자 필드에 자주 나갔다. 중앙 아래로 내려와 공을 서브하고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이 지루해집니다. 팬들로부터 왜 후반전에 이런 경기를 하려고 수백억 달러를 받았느냐는 혹독한 비난을 들었다. 잉글랜드는 코너 갤러거가 빠진 상황에서 부카요 사카를 오른쪽 윙어로 콜 팔머, 수비형 미드필더로 코비 마이를 투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선수들도 소속팀에서의 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형편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본 팬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하면 선수들 모두 부진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잉글랜드 대표팀은 한 골도 넣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실제로 잉글랜드 현지 축구계의 무능한 감독 사우스게이트와 해리 케인, 실제로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츠 TV 방송국 ITV 스타크 패널이 경기 전 잉글랜드 대표팀을 칭찬하기 위해 나와서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최고의 스포츠 해설자 게리 네빌, BBC 해설자 앨런 시와 두 명의 스타 해설자, 아스날의 레전드 이안 나이트, 만우의 전설적인 프론트맨 로이 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코치 포스테코글루가 모든 축구 경기에 등장한다.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부 팬들은 더 이상 손흥민을 최고 공격수로 변신시킨 포스코글루의 합류에 어안이 벙벙했다. 경기 후 분석방송 속 특집 장면은 상황 간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잉글랜드 토트넘 감독이기 때문에 팀을 분석할 때 어리석은 짓은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는 생방송에서 국가대표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 장면에서 해리 케인이 직면했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 교체 선수와 마이너팀에서의 그의 역할. 19세의 이 선수는 이번 시즌 단 2경기에만 출전해 27분을 뛰는 확고한 선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은 그는 케인을 대신해 공격형 미드필더에 케인을 기용한다고 밝혔다.
콜 팔머는 오른쪽 윙어 인사카를 영입했고, 콜 팔머는 자신이 첼시의 탑 세컨드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에서 뛰는 선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핵심은 그들이 팀에서 올바른 위치가 아닌 잘못된 위치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케인의 장점은 그가 박스 내에서 흥미로운 포지셔닝을 갖춘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점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상대 수비 뒤쪽 공간으로 긴 패스와 정확한 킬러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인의 장점은 손흥민과 함께 뛸 때 극대화된다. 손흥민은 전속력으로 달리고 적당한 속도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정확한 궤적을 따라가며 세계적 수준의 퍼스트 터치를 만들어냈다. 왜냐면 케인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공을 왼쪽으로 던져도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패스를 다 잡아낼 테니까.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을 막는 걸 좋아한다. 손흥민 혼자만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흥민이 침투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자 케인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천천히 상대 페널티 지역을 뚫고 들어가 손흥민이 케인을 어시스트해 케인이 거의 득점에 성공했다. 포스테코글루 예로는 그 장면에서 손흥민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고든이 공을 잡자 마이누는 눈빛을 교환했고 마이누는 허공으로 달려갔다. 고든이 긴 패스를 했고 공은 곧바로 로상대 수비진에게 패스됐다. 멈춰서서 마이가 공을 잡는 장면을 보면 마이가 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 수비수 2명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 그녀가 마크가 없는 케인에게 백힐 패스를 하기 전까지는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우주로 달려가는 마이누에게 패스를 함으로써 완벽한 무적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마이누에게 패스하는 대신 오른쪽에 열려있는 팔머에게 패스하는 이상한 선택을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마이누 콜 팔머 팀의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을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최고 속도로 달리고 가속하지 않습니다. 켄은 우주에서 마이에게 패스해도 따라잡을 상대다. 스피드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이누는 공격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이는 팀 내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는 콜 팔머에게 패스하겠다고 서투르게 손흥민을 짜증나게 했다. 오른쪽 날개 분석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스테코 글루가 이 장면을 분석한 이유는 손흥민이 케인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우리 앞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현대 축구에서 앞줄만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영어 축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